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북한 긴장 정세가 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진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헌법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남북 연결 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접경선에 여러 개 사단이 군사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북 간의 그 긴장이 고조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북 긴장이 이렇게 고조에 이르게 된 그 주범은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이 대북 전단 이 살포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남한에서 이 북에다가 이 전단지를 이제 살포했습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화해에 이제 걸림돌이 돼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 살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다툼을 통해서 2년 9개월 만에 대북 전단 금지 살포법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합법적으로 북한에다가 그 전단지를 또 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이렇게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에서 북쪽에다 보내는 대북 전단지 살포와 이제 북에서 남에다 날리는 이 오물풍선의 비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대북 전단 살포가 이 오물풍선에 비해서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됩니다. 그 양으로 따질 때. 자, 그건 그렇고, 이렇게 또 북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하니까 지난 6월 9일에 6년 만에 남쪽에서 이 또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방송을. 이제 이렇게 대북 방송을 재개하니까 또 북쪽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또 그 북에서 또 대남 방송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니까 그 피해를 가장 받은 곳은 그 접경 지역인 경기도 도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민들이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이 프랑카트 보면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갈등을 이제 고조시킨 그 주범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경기도에서 자체로 이제 법을 또 새로 제정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표했는데 대북 전단 그 살포를 이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형사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방송에서 한 패널이 나와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응당 남쪽이 자유민주 국가이니까 그 뭐 전단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 뭐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상대한테 뭐 피해주고, 그다음 상처를 입히고, 아, 이래도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니까 니네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아, 저는 이런 논리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김정은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한때 무력 통일 말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그 무력으로 이제 통일해서 북이 주도로서 뭐 이렇게 뭐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 포기를 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남한의 매주에 한두 편이 칼럼 쓰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론했냐? 왜 김정은 쫄았나? 아니 무슨 깡패세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A 깡패 집단이고 B 깡패 집단인데 A 깡패 집단이 두목이 B 깡패 집단 두목 보고 내가 과거에 니를 때려줄 생각이 있었으나 지금은 포기를 했다.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B 깡패 집단이 두목 뭐라는가 하면 와, 니 나한테 쫄았나? 이렇게 뭐 이거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성인들은 좀 지성인답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남북 간의 이제 그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10일 그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가지고 전단지를 살포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북한이 격앙돼가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뭐 적대국으로도 명시하고 또 그 남북한의 도로도 이제 접경 도로도 그 폭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사단이 군사도 이제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외신들에서 남북한이 진짜 뭐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저 언론에서는 당근 뭐 전쟁이 일어날 듯 그렇게 보도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그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냐?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북에서 이 접경 그 남북 접경 도로를 폭발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있다면 그 도로를 폭발하면 지상군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로 폭발하는 것은 나도 남침할 생각 없고 남쪽에서도 침략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이제 반기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각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왜 그럼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왜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기는가?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입돼 가지고 지금 그 지원하느라 군비들 이제 그 소모하고 또 이스라엘 그쪽에 중동 전쟁이 개입해서 지원하느라 이제 거기도 이제 군비가 소모되고 국력이 그러면 소모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 안 하고 중동 전쟁에도 개입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군사력 소모가 없는 거죠. 국력 소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질투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런 국력을 쇠퇴시키려고 남북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거기 개입될 거 아니냐. 그럼 거기 개입되면 중국의 국력이 소모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바란다. 그럼 일각에서는 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북 강경 메시지는 그 미국이 이런 정서에 코드를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인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있다? 저는 그거는 0%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5천만의 국민은 그것을 허락 안 할 것입니다. 때문에 남측이 뭐 북침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일은 뭐 불가예측이니까 남북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 뭐 0%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령 남북한이 진짜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강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강해요. 근데 만약에 강대국이 참전 안 한다. 뭐 미국도 참전 안 하고 중국도 참전 안 하고 뭐 러시아도 수수방관하고 일본도 뭐 뒷짐 짓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럼 순 남북이 자기네끼리만 싸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쟁이라는 것은 뭐 지금 뭐 핵무기고 현대무기 때서 그거 무슨 한두 방 이렇게 뭐 한두 방 날려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전쟁이라는 건 뭐 지상군도 투입해야 되고 뭐 여러 물론 그런 작전도 뭐 수행해가 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관건은 뭐냐면 군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군의 의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장시간 버틸 수 있는 건 물론 나토 지원도 있겠지만 그 군이 이제 강력한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저 부바传시 그 맨발인 사람이 뭐 구두 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북한은 10년 이상 병력 기간을 이제 복무합니다. 남한은 21개월이죠. 그러면 10년 이상 군대하고 21개월 군대 맞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그 다음 CIA, 그 미국 CIA 연구에 의하면 만약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강대국이 참전 안 한다. 그럴 경우에 전쟁이 시작돼서 3시간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3시간 안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누가 뭐 이길 것이냐 그건 뭐 싸워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승패를 논의한 자체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승패를 지금 논의한 자체도 유치하고 그래서 그 전쟁 자체는 모두 패자에서 승자가 없습니다. 무슨 남쪽이 이기고 북쪽이 이기고 이긴 사람은 승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동종상전이라는 더 큰 비극이 되겠죠. 과거에 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 시대가 반세기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형제 친척끼리도 이제 못 만나는 민족이 유일하게 백인민족이죠. 저는 이거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 이 민족의 가장 못난 민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좀 해소하기 노력하고 뭐 화해의 길을 가고 당근 뭐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거는 한국의 그 진보적인 조직이 민변이라고 하는데 거기 중견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